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성드림학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2026학년도 입학설명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성드림학교를 통하여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참여한 모든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은철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장으로서 격려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주말 시간에 저희 광성 드림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가정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현실 속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기독교 교육으로 채워나가겠다고 결심하고 또 비전을 가지신 이 가정들이 너무나 귀하고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마 이 설명에 참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크나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망과 비관의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세대, 무기력과 탐닉의 시대에 영적 부흥을 일으켜내는 자녀들, 세계를 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정병을 길러가는 믿음의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후세 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광성 드림학교가 있었더라라고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3대가 덕을 쌓아야만 이렇게 입학할 수 있다는 그 학교. 최근에는 5대까지 올라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다 듣고 보고 경험하시고 나서 가지는 생각보다 실제는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것은 제가 학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드림학교에서 같이 꿈꾸고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나가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성드림학교 중고등과정 교감 강수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입학 설명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이유는 아마도 광성드림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궁금해서겠지요. 그리고 또 광성드림학교는 좋은 학교일까 궁금해서일 것도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잘못 배운 것을 잊게 해주는 학교는 없는지 궁금해. 아마도 각자 좋은 학교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게 또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 전에 먼저 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인데요. 그 책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란 뭘 하는 곳일까요? 이 책에는 공부라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평생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 이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는 졸업하면 이런 공부 절대는 안 할 거야, 그런 걸 외치는 졸업생들을 세상에 내보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더 이상 미적분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느끼는 어른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공부라는 거는 호기심이 많아서, 관심 있는 게 많아서 궁금한 걸 스스로 알아보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이 학교에서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공부가 즐겁고 호기심이 스스로를 이끌어서 탐구로 이어지는 교육, 그것이 진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움이 가장 활발한 학교는 어디일까요? 가장 어울리는 학교 급은 어디일까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저는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즉 중고등학교가 될수록, 사실은 대학생일수록 이런 배움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광성드림학교는 바로 그런 학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때만 호기심 있게 배움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배우는 힘이 점점 커지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요. 아까 정답은 광성드림 학교라고 했지만 사실 광성드림 학교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학교는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학교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광성드림이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학생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학교인지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성드림학교가 어떤 교육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길러내는지, 그리고 그 비전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광성드림학교는 학생을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으로 기르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기독인 아니고요.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기독인 아니고요. 세계를 섬기는 유명인도 아닙니다.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입니다. 사전 신청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광성드림 수업은 며칠이나 하나요?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교 학점제는 하나요? 대학은 가나요? 네, 저희 교육부 인가받은 대안학교로서 교육과정은 사실 일반 중고등학교처럼 국가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학교의 수업 일수에 따라서 180일 이상 수업 일수도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똑같이 하고요.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다 듣고요. 등급 나오고요. 대학 갑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릅니다. 저희의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기독성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기독인들이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분별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다른 학교와 똑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분별된 다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핵심 비전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 섬김을 실천하는 소명 교육입니다. 이 세 비전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서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며 세상을 향해 섬김으로 응답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드림학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비전이 담긴 드림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학교의 틀로 본다면 이렇게 교과 활동,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녹아있는 봉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핵심은 이 다양한 활동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하더라도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은 저희의 이 세 가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들이 어떤 방법과 형태로 나타나는지 저희 특색교육을 대표적인 예시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재학생들과 졸업생, 선생님, 학부모님이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못다 들은 내용은 저희 학교 투어 시 학생 부스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실제 7학년 학생의 시간표인데요. 무렵입니다. 하지만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면 시간표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입을 떡 벌리시는 학생들이 있네요. 특히 12학년의 경우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대부분은 자기주도 학습을 마친 후 저녁 10시쯤 하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바로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드림학교는 이 역량을 학생 성장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입니다. 드림학교는 학생이 스스로의 삶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매일 작성하는 자기관리 일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갑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자기주도 학습 기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계획을 실행하며 저녁 10시까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 교사가 함께하는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별 또 선택별 소그룹으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세워갑니다. 학급에서는 1인 1역 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맡고 기여하는 경험을 쌓습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보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자기 삶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역량을 키웁니다. 드림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1인 1크롬북으로 정보화 수업을 진행하며 디지털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드림학교의 모든 배움의 중심에는 독서가 있습니다. 드림책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은 책을 읽고 나누며 사유하고 성장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이처럼 드림학교의 자주성 교육은 책임감 있게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드림학교는 학생들이 경쟁보다 협력으로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갈등을 대화와 공감으로 풀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을 기릅니다. 학기 초에 진행되는 두드림 주간은 새로운 방과 선후배, 교사와의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의 약속을 세우며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드림 중등 과정의 대표 프로그램인 우리 땅 밟기에서는 3박 4일간 백두대간을 함께 걸으며 협력과 인내, 공동체 가치를 몸으로 배웁니다. 또한 드림 한마당과 분기별 아침 운동으로 함께 몸을 움직이며 활력과 팀워크를 키워갑니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는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이처럼 드림학교의 공동체 교육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소명 교육입니다. 드림학교의 하루는 말씀 묵상 만나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다집니다. 성품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여름방학에는 신앙 캠프에 가서 뜨겁게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학년 말에는 중등은 다중지능 진로 직업 캠프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고등은 진로 학습 캠프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진로 관련 주제를 심층 탐구하고 워크숍과 보고서 활동 등을 이어갑니다. 학년별 진로 시간에는 관심 분야를 탐색하며 진로를 구체화하고 설계하는 탐구 활동이 이어집니다.
또한 학생 주도 봉사 프로젝트와 교회 기관 연계 봉사로 섬김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중학생은 1년에 3번 스스로 선택한 9개의 동아리 활동을 경험하며 고등학생은 3년간 동아리를 꾸준히 이어가거나 새로 창설합니다. 탐구, 예술, 과학,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세상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마지막으로 드림학교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인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에서 신앙의 발자취를 직접 걸으며 섬김과 공동체의 의미를 체험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중등은 증도, 전주, 군산, 제주도, 그리고 고등은 네팔과 광주로 다녀왔습니다. 고3도 미래 기술을 배우고 탐색하기 위해 현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신앙과 진로가 살아있는 배움을 만든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드림학교의 소명 교육은 신앙과 배움, 진로가 하나로 이어져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교육의 큰 축을 바탕으로 드림학교의 실제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림학교의 특색 교육, 그리고 중고등 교육과정,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저희 드림학교 학생, 졸업생, 교사, 학부모님께서 나와서 직접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입학 전형 안내도 이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소년수 생활부장님과 중고등 드림이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My dream morning, dream morning, dream morning.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림 모아니 시간에 사회를 맡게 된 광성드림학교 중고등과정 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네, 오늘 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에 찾아오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드림학교의 특색교육에 대한 부분은 진짜 드림이로서 중고등과정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토크쇼의 형태를 빌려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고등대표 11학년 구도연, 중등대표 임주현 학생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드림학교 고등과정 11학년에 재학 중인 구도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드림학교 중등과정 9학년에 재학 중인 임주환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드림학교를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시던 혹시 수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좀 짧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광성드림학교 초등과정부터 다녔었는데요. 중등과정을 앞두고 선택에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오빠가 중등과정에서 너무 끈끈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공동체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입학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 이상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 언니와 오빠랑 같이 그렇죠 생활을 했던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도현 학생은 어땠나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드림학교에 오게 되면서 중학교까지 드림학교에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둘 다 드림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른 데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드림학교를 떠나려고 하니까 눈에 밟히는 드림학교의 가치들이 너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따뜻한 친구들, 가족 같은 선생님과 그런 생활들이 저를 다시 이곳에 불러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막상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 그렇죠. 맞습니다. 두 학생 다 모두 공통적으로 물론 여기가 참 많은 학교죠. 그죠? 남들 다 하는 걸 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야기가 참 많은데 특별히 저희가 특색 교육으로 지키고 있는 것 미디어 리터러시 특색 교육이죠. 대표적으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진 친구들이 좀 보입니다. 네, 미디어를 절제하고 디바이스를 가정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 등이 있어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어떤 효용이나
이점이 진짜 생활에서 드러나는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일부러 와이파이를 막아놓은 핸드폰을 조작하여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뚫었다. 네, 뚫는다. 아, 공신폰 뚫었다. 네, 그렇게 뚫는 행위를 했는데 물론 일주일 만에 바로 들켜가지고 네, 다시 선생님과 상담 후에 이제 좀 그렇죠. 네,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은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그 일주일 동안에도 사실 제 삶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네, 맞습니다. 뭔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아. 그 도파민에 중독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네. 자연스럽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졸게 되고 아. 넓은 세상을 작은 세 장에 갇힌 느낌으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만든 기준에 억압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고 일주일 만에 그런 통찰이. 맞습니다. 와. 네. 좀 삶을 설계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정말 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일반 학교에 다녔었다 보니까 일반 학교 친구들과 밥을 좀 자주 먹습니다. 근데 드림학교와 일반 학교 친구들과의 놀 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네, 핸드폰 보고. 그래서 뭔가 릴스를 보내면서도 이거 한번 봐봐라라고 하면서 네. 서로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그 남자 고등학생이 여러 명 모여서 밥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 두세 시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프랑스예요 거기?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네. 이처럼 드림학교는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문화 그리고 얘기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스마트폰이 없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잘 잡힌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현실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해 라고 사람들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안에 그런 대화와 이야기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주학생은 어땠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매 학년이 시작할 때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서약서에서는 가정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디바이스를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유튜브를 보는데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운동이나 독서도 못하고 공부 시간에도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이 저희를 막 유혹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딱 봤을 때 이것만 봐야지 해도 계속 시간을 늘리면서 아주 가끔은 2-3시간이 넘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30분 본다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가끔은 이 2-3시간이 넘었어요. 네. 근데 마침 학교에서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고 미디어 대신 습관으로 행복을 되찾자라는 행복 습관 챌린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챌린지를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알고리즘을 제가 제어하려고 화면을 캡처해서 나중에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순간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미디어를 제어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혼자 지키려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함께 지키고자 이런 것들을 해나가니까 교육도 함께 하고 함께 지켜가는 챌린지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규칙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학부모님들이 먼저 저희 학교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학교도 맞아, 문제가 있을 거야. 분명히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어려움을 줄 거야 라는 어떤 예측성으로 시작했던 규칙인데요. 한 10여 년이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연구 결과로 이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의 해악성, 얼마나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이 싸움이 이 도전들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올바른 교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규칙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규칙은 많은 학생들, 특히 우리 중학생들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근데 부모님들은 상당히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규칙입니다. 바로 사교육 없는 학교, 자기주도적 학습 특색 교육입니다. 학원 다니는 게 되게 기본인 세상이죠.
그죠? 그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학원을 아카데미로 번역을 안 하고 HAKWON 고유 명사로 쓴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원은 그만큼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교육을 안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불안이 앞서기도 할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지켜나가면서 느껴지는 것이나 다르게 좀 이렇게 학교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하게 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바로 자줏빛 학습 코칭인데요. 저도 8학년 때 학습 코칭을 받았습니다. 학습 코칭을 받기 전까지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통암기를 했는데요. 아유,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학습 코칭을 하면서 기억의 궁전이라는 암기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궁전이라는 암기법을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취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고 이런 습관이 자주성 있는 삶까지 연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교육 효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공부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현 학생은 어땠나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입시 중심적 사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드림학교는 이와 반대된 진정한 배움을 요구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학생들이 뭔가 어필하기보다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 점을 잘 지키고자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학생과 교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있지만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이랑 수다 떠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무실 놀러 가요? 네, 맞습니다. 네, 놀러 혼나러 갑니다. 가는 거 아니고? 절대 혼나러 네, 가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열정적인 수업과 학생들의 호기심이 담긴 작은 탐구가 진정한 배움을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번에 제가 문학 문제를 풀다가 네. 시집을 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드림학교 선생님께 가서 네. 선생님 저 시집을 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 학교 선생님이셨으면 지금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할 것이지 뭘 시집이냐 이런 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네. 좋은 생각이다. 어. 제 도전을 응원해 주시면서 어. 그 점을 이제 제 진로와 엮어서 어떻게 하면 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보면서 학생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 선생님들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가 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이런 부분을 가능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교사들도 정말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학교가 졸업장만 따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해야지 이래버리면 사실 교육 현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여기가 내가 진짜 최선 다해야 될 것이다 하고 최선 다하고 교사들도 그러다 보니 목숨 걸고 진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 안에 진짜 배움이 있구나 막 이런 기쁨을 서로 공유할 때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일화를 하나 얘기 드리면 고3 수업 중에 사회문제 탐구라는 수업이 있어요. 진짜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진짜 그런 수업이라서 저는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100% 토론 수업. 그래서 고3 애들 데려다가 사회자 질문 준비시키고 막 2시간, 3시간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수업을 해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서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와, 이 정말 너무 좋은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과 이렇게 교류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 사회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똑같이 사회문제 탐구 수업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선생님 자습한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왜 수업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교장 선생님도 그만하라 하셔서 그 선생님은 그 수업이 자기 교사로서의 삶에 되게 자괴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가치를 그 배움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이 자기주도적 특색 교육에서 또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뭐 그 외에도 혹시 우리 생활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학교만의 문화라든지 규칙 같은 특별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교내 금지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 하고 있죠? 저는 할 수 있는데 네, 안 하는 맞아요? 안 하는 네, 안 하는 네, 거. 네, 못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안 알겠습니다. 하는 안 하는 걸로. 네,
제가 생각하는 광성 드림학교는 사실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고 누가 지각하면은 하루 종일 그걸로 놀리는 그런 작은 학교인데요. 지각 가지고. 네. 네. 근데 그렇게 작은 공동체이다 보니까 작은 문제점이 큰 문제점으로 번져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 싹튼 그 순수한 사랑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공동체에 소홀해지는 그들의 모습과 또한 잘 됐다 하더라도 헤어졌을 경우에 네.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그 막중한 부담이 그렇죠. 굉장히 공동체를 와해하고 저해시킨다라는 점을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저 말고 네. 책임을 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규칙이 굉장히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규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일부러 부딪히게 만들잖아요. 막 가방 메고 아까 영상 보셨듯이 산 속에 3박 4일 집어넣고 막 수행 평가 한다면서 막 맨날 공동체 활동 시키는데 이 마음이 안 싹트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사람한테만 너무 마음이 쏠려버리면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헤어졌을 때 이 관계 회복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몇 학생들이 전학을 막 보내야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파서 이런 규칙이 우리 가운데 좀 도움이 주고 있다.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그런 유익이 있다 생각이 되네요. 중학생은 뭐 있을까요? 저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욕설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욕설을 멀리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한 친구가 욕설을 심하게 했다면 네. 반 친구 모두가 나서서 제지하고 오히려 욕설을 사용한 친구가 더 많이 혼나고 더 욕을 먹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욕을 썼다고 욕을 먹어요. 네.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는 욕설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멀리하려는 문화가 교칙을 넘어서서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또한 다 화장을 안 하니까 네. 부끄럽지도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저를 펼칠 수 있어요. 학생 때만 가질 수 있는 그 순수함을 지켜가면서 학교 생활하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규칙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문화가 되어서 서로 욕설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뭐 화장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이런 학생은 우리 후배님으로 드림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넓은 꿈을 품고 싶고 그 꿈을 향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멀리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자녀를 그러한 학생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시라면 고민 없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3년을 광성드림 중학교에서 현재는 광성드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학년 백조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중학교에서 배우고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제가 누렸던 광성드림학교 중등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림학교만의 주요 행사와 다양한 수업, 진로, 독서, 교육에 대한 저의 경험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성드림학교는 공동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활동들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우리 땅 맑기는 중학교 전교생이 3박 4일 동안 백두대간을 걷는 행사입니다. 이때 산에서 지내기 위한 필수품과 밥을 해먹기 위한 쌀, 김치부터 코펠과 가스 버너까지 모두 넣은 40리터의 큰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저는 작년에 조장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7명의 조원들이 이끌며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묵상을 하며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매 상황에 따라 장소가 바뀔 수는 있지만 3년 동안 3번의 비전 트립을 통해 순교지, 선교 활동지와 같은 신학 현장에 직접 가서 믿음의 흔적들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모둠을 이뤄서 사진 찍기, 음식을 해먹기 등의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학년 내 친밀감을 쌓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학기 말에는 MI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MI란 Multiple Intelligences, 즉 다중지능의 약어입니다.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지능 체험,
또한 지금 맨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탐구를 하고 소개하는 부스를 진행하는 진로 박람회, 그리고 비슷한 진로 계열끼리 모여서 탐구를 하는 주제 통합을 3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나씩 진행합니다. 이렇게 우리 땅밟기에서 매일 긴 시간 동안 산을 오르며 서로의 가방을 들어주고 밀어주면서 겪었던 고생의 시간들은 공동체가 서로 더욱 연대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고, 비전 트립에서는 직접 믿음의 현장에 찾아가 멘토들의 비전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신앙을 찾아가는 큰 울림과 믿음의 도전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MI 캠프를 통해 저의 진로에 대해서 탐구를 함으로써 진로를 향한 길이 정말 많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지금도 진로를 아직 모색 중을 할 이처럼 특별한 행사도 많지만 사실 광성드림학교의 진짜 강점은 교과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경험한 드림학교의 특색 있는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과정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저희 학교는 올해 학습 코칭을 통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이를 교과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학교에서는 협력과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모든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음악 시간의 수행평가는 항상 모두별 합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마다 곡을 하나 정하여서 각자가 정한 악기로 서로 하모니를 맞추어가며 함께 연주를 합니다. 예체능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거의 모든 과목에서 그룹 활동이 진행됩니다. 또한 특색 있는 수업으로는 사회 시간에 하브루타 수업이 있는데요. 이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사회 시간 학생들이 미리 수업 범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만든 2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짝에서 모듬에서 반 전체로 대상을 확장하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은 미리 배우게 될 학습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토론으로 사고의 폭도 넓혀줍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 수업입니다. 1에서 11학년까지 학생들은 매주 한 차시를 함께 기본 동작과 품새를 배우며 다양한 발차기 기능을 익히고 수행합니다. 게다가 매 학년 말에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도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현재는 3품이고 내년에 4품을 딸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범남도 개설이 되었는데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매주 한 번에서 2번 강당에 모여 더 심화된 동작과 발차기 그리고 기술을 연습하고 체육대회인 드림 앞마당에서의 공연도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를 좋아하는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참여했던 방과후 영어 수업인 베리터스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매년 4권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영어 원서를 꾸준히 녹음을 한 후 학교에서 선후배가 함께 주어진 질문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어려운 원서에 도전하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작가의 메시지까지 깊이 파고들어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영어 심화 수업은 중등뿐만 아니라 고등에서 심화 확장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시작한 영어 토론 수업에서는 중고등 학생들이 2 레벨로 나뉘어져 토론 전문 원어민 강사와 줌으로 매주 다른 주제에 대해서 영어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악 시간에서 배운 인내와 협력을 통해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갔던 과정, 또한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국사 시간의 유물 재해석하기 모듬 수행에서 겪었던 것과 같이 모듬원들과의 소통의 어려움과 무임승차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역할을 부여를 해서 참여를 격려를 하면서 배운 리더십의 노하우 그리고 멋지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을 때 성취감을 느낀 시간들이 저에게 함께 협력하는 데에 지혜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 수업과 심원의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동작의 합을 이루어내고 연습을 통해 몸과 마음을 꾸준히 훈련하는 시간, 좋아하는 영어를 하며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선후배와 논하는 활동들과 같이 이렇게 알아본 저희 학교만의 특색 교육과 다양한 그룹 활동 그리고 심화 수업은 협력하여 공부하는 드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색 수업뿐만 아니라 광성드림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은 진로 독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해력의 어려움을 겪고 미디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 학교는 독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사용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할 활동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때 진행했던 독서 활동입니다. 이때 전교생이 함께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를 읽고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뺏어간 현대인의 집중력 위기를 다룬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고 이에 대해 토론해보는 원탁 숙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초청의 활동인데요. 모시기 어려운 교수님부터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이신 대표님까지 그분들의 책을 읽고 학생들이 쓴 간절한 이메일에 응해주신 분들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활동이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평소에는 만나뵙기 어려운 분들의 강연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비전을 찾고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활동은 저희 학교에서 매일 아침 독서와 독서 모임으로 진행되는 드림책 독서 교육 활동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두 자신이 선정한 진로 분야의 책을 읽는 아침 10분 독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관심 분야의 선후배끼리 한 그룹이 되어 주기적으로 함께 만나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독후 활동에 대한 발표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고의 광성의 역사를 바꿀 독서 모임이라는 뜻의 세광 논설문과 또한 진행한 독후 활동인데요. 이 세광독 저널의 책에 대한 논설문과 또한 책의 내용을 카카오톡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세광톡의 내용은 학생들이 복도를 이제 오가면서 재미있게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서 크게 와닿지 않았던 미디어 절제와 독서의 중요성을 미디어 리터러시, 저자와의 만남, 독서 교육 및 수업을 통해 직접 깨달을 수 있었고 초청하기 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멘토들이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오신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과 꿈에 대한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이 주는 깊은 배움과 가치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책을 꺼내들고 읽어보고 싶은 호기심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누리고 배우고 성장한 광성드림 중학교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학교에 대한 호기심과 마음이 더 커지셨나요? 저희 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을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에게 선배로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많이 도전하고 실컷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광성드림학교에서는 도전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록 도전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생님들과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3년 동안 저희 학교를 충분히 누리시다가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등과정뿐만 아니라 고등과정까지 진심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해와 교육 활동이 중학교 3년 내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희 고등학교까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의 광성드림학교 중등과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광성드림학교를 졸업한 고등과정 3기 졸업생 박건희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되게 긴장되는데 잘 들어주실 거죠? 네, 저는 광성드림학교에 중학교 1학년부터 입학을 하여서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졸업을 하여 현재는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오늘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3년간의 고등교육과정을 크게 진로교육과 교과 활동으로 나누어서 이 중심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확실한 진로를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갈피를 잘 잡지 못했고 진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입을 앞둔 학생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로 진학을 하여서 새로운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성드림학교의 진로 교육을 통해 진로를 찾아 나갔던 과정을 이제 학년별 주요 활동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학년 때에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커리언의 진로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자료를 보았는데요.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과 비슷하게 컴퓨터 응용 분야나 뭐 경영 분야 같이 이런 분야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음악과 신체 운동 적성이 높다고 나오고 막 좋아하는 과목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되게 놀라기도 하고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심 있는 직업을 하나 선택하여서 관련된 책을 읽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이후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현직자분을 만나서 인터뷰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질문들을 준비를 하여서 AI를 개발하고 계시는 분과 직접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또 다른 프로그래머 분과는 줌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관심 분야에 있는 실제 실무자분을 만나 뵈어 그 직업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는 3년의 진로교육 활동 중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탐구 내용을 학기 말에 선생님과 선후배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때 당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뭐 데이터라든가 프로그래밍과 관련을 하여서 OTT 서비스 어플 이런 것들의 그 리뷰 데이터, 사용자 리뷰를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서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석하고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약 20페이지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 왼쪽에 보이는 저런 리뷰 자료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표랑 그래프처럼 만들어 놓고요. 저걸 보고 제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때 당시 작성했던 코드의 일부이고요. 책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선행 연구 논문들도 읽어보고 자료들도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끝없이 공부하는 탐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진짜 힘들기도 하였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도 엄청나게 탐구력이 향상된 것이 느껴졌고 정말 큰 뿌듯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활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마지막까지 입시와 더불어서 진로 활동을 열심히 이어나갑니다. 고3 진로 시간에는 진로 독서 탐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고3 때 이제 통계 분야에 새롭게 관심이 생겨서 수학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호기심으로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책에서 배운 다양한 수학 및 통계 개념 중 베이즈 정리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현상에 직접 적용해보는 독서 탐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 진행 중이던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경기를 보면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10점 확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들을 일일이 수집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10점 확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10점을 맞추었을 때 우리 선수가 10점을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될까? 선수가 조준할 때 BPM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10점 확률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을 비교한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진로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년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진로뿐만 아니라 학업과 교과 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집중하고 깊이 있게 배웁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기준 이제 2015 개혁심과 수가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교과 수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활동들 몇 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2학년 기하 과목에서는 벡터에 관한 부분을 학습한 뒤 벡터와 관련된 주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하 수업에서 벡터의 곱셈법 중 하나인 내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또 다른 곱셈법인 외적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 외적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또 새로운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포스터를 작성하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을 따로 공부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지만 이제 스스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했던 활동이라 즐겁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 학업적인 역량을 굉장히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제가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 일반 물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에서 실제로 외적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 활동이 떠오르기도 하고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간에 진행했던 그룹 스터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이제 당시엔 1학년이었던 지금 현재 고3인 후배들과 이제 선후배가 함께하여 조별로 하고 싶은 영어 공부를 정해 계획을 짜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영어 단어에 약했던 저는 친구들과 영어 단어 공부 스터디를 만들어 단어장을 정한 뒤 매일매일 범위를 정해 단어를 외우고 이제 점심시간마다 모여 함께 단어 시험을 보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다 보니까 단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 키워드인 광성드림 학교에서는 이처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도 굉장히 다양한 조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이 당시에는 조금 힘들기도 하였지만 또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추억도 쌓이고 특히 이제 대학교에 가서 팀플 과제 수행에서 현재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인공지능 기초 시간에 직접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활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과 AI 쪽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2학년 때는 정보, 3학년 때는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정보 과목을 통해서 파이썬에 대한 기초와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았다면 인공지능 기초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AI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론에 대해서 직접 배우고 직접 파이썬을 사용해 한 줄 한 줄 코드를 작성해 나가며 스포츠 사진을 제공했을 때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스포츠인지 분류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딩을 처음 배운다는 것이 뭔가 두렵기도 했었고 뭔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인공지능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프로그래밍을 자주 다루는 저희 학과 특성상 일찍 고등학교에서부터 얻었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래밍 경험은 현재 저의 전공 수업에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내용 이외에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교과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부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교과 활동이나 또 제가 했었던 과학탐구 동아리 그리고 수업량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활동은 특히 이제 교과 수업에서 특별히 진로와 연계시켜서 진행을 했던 활동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모두 단순히 인터넷 내용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책과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실제 면접에 있어서도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 역시도 정말 진심을 다해 준비하고 자세하게 공부하며 탐구했었기에 막힘없이 대답하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선배님들께서 하신 예시 활동들과 발표들을 들으면서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저런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활동을 잘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깊이 있는 탐구들을 완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두가 성실히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면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했던 3년간의 학교 생활을 10분 안에 전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으면 뭐 공부는 많이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울분을 토하면서 진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3년 동안 매일같이 방과 후에 이제 학교에서 6시부터 10시까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교과목 공부와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이제 실제로 고3 시기는 내가 진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얻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주도 학습 습관은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대학에서의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성적에 맞추어서 자신과 맞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진로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경험은 너무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고 졸업 후 더 넓은 세상에 나와보니 진짜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체감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고 이후 대학 공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큰 자산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한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저희 학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드림학교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생들 발표 들으시면서 참 어떠실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저희 지금 뒤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러 왔고요. 또 발표로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실 수 있으신지. 네, 너무나 훌륭하고 저희 자랑스러운 열매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제일 궁금하시죠? 네, 중간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열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중등 과정의 고입에 대한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상담을 하고요. 또 부모님을 만나십니다. 연 2회 이상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준비한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 중에서 매 수업 시간마다 진로 시간이 있는데요. 그 진로 시간마다 개인별 고등학교 조사 활동을 진행을 해요. 본인한테 맞는 고등학교는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인지, 그에 맞춰서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 교육과정이 이번에 또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에 맞는 또 진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교과 수업 시간대에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등과정 고등학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4개년에 대한 정보고요. 맨 앞에 있는 분홍색 자료가 저희 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과정에 올라간 비율입니다. 평균적으로 60%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고에 진학을 한 학생들입니다. 한 30% 정도 대략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특목고, 끝에 보이는 자주 색깔 부분은 특성화고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의 중학교 재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40%의 비율로 일반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쪽으로 그렇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과정의 대입 준비 활동입니다. 저희가 먼저 대학에서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설명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는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해서 입학사정관분들을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 4년치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그런 설명회를 이렇게 부르거나 또 방문을 하거나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졸업생 친구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진로가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이렇게 1학년 때도 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경험하고 더 알아봐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진학 관련된 정보를 얻고요. 스트렝스 5라고 해서 학생의 강점을 찾아주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MLST2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개선해 가면 될지, 잘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검사하면서 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교협이나 교육청에서도 대학 입시 박람회를 진행을 해요. 저희가 원래는 코엑스에서 가장 크게 진행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서 진행을 해서 그쪽을 방문을 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엑스도 방문을 했고요. 킨텍스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했던 북부 남부로 나눠서 진행했던 곳에 모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뿐만이 아니라 정시도 학업적인 부분도 끝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연 4회, 고3 같은 경우는 모든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 성적 추이를 저희가 담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입시 상담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진로나 그 나아간 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면접 시스템인데요. 더 작년보다 더 잘하고 싶은 사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고 더 개선해 가는 과정 중에 사실 면접은 제일 중요한 게 평상시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해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토론 수업도 많이 하고 발표 수업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이제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모의 면접, 다양한 모의 면접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서 학생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그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올해 좀 출장이 많았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수시박람회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실 인원이 매년 제가 처음에 수시박람회 딱 갔을 때 들었던 생각이 용처럼 이렇게 굽이굽이 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시란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고민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방문해서 본인이 원하는 다음 배움의 터를 좀 상담도 받고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모의 면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또래에서는 1대1 면접부터 해서 다대일까지 좀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면접을 진행을 한 다음에 또 저희 선배들이 지금 열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또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이 시즌에 이 친구 뭐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학교 언제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선배가 와서 실제로 면접을 진행해 주는 사진이 아래 그 왼쪽 두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오른쪽 두 사진은 저희가 작년부터 좀 시작을 했던 모의 면접 프로그램인데요. 가정에서도 학부모님과 함께 면접을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과 선생님 면접도 하고 담임 선생님 면접도 해서 좀 면접을 많이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좀 저희 학교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들 잘 정리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마다의 진로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학생에게 맞는 필요한 정보라든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각자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또 수시 전형에 관련된 전체적인 전반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가 이제 합격한 학교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홍보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본인이 직접 PPT도 준비해 오고 또 설명을 하는 그 친구들에게 질문도 받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주는 장면이고요. 또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 맛있는 초콜릿도 갖고 오고 격려를 해주려고 이렇게 따뜻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보냅니다. 대학 가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는 1기에서 2기의 데이터였다면 이제 한 기수 추가돼서 3기, 무려 3년치에 대한 입결이 저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4년제 대학을 거의 한 76%의 비율로 가고 있고요. 전문대학은 20%, 국외대학은 4%입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예체능 중심으로 진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대학을 가는지에 대한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수시로 지금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중에서도 종합전형이 61.9%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은 교과전형 23.8%, 실기 8.3%, 그 정시는 대략 4% 정도로 지금 진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비율이 수시가 아무래도 좀 많이 큰 편인데요. 정시의 비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랑하는 저희 학교 아이들의 인재 진출 분야를 제가 표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작년까지는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게 감사하게 한 페이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열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이 제일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자연 계열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세부 사항을 보시면 컴퓨터,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생명 쪽 친구들도 많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고 순수 자연과학 쪽도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인문사회 계열도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사실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미디어가 붙으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진학하는 친구들과 교육 부분도 있고, 법, 행정, 정책까지 이렇게 다양한 진로 영역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술체육 계열 친구들도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음악, 음향, 공연, 태권도까지. 그리고 제가 자유전공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명칭만 다르지 다 똑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자유전공 쪽에서도 진학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드렸던 표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표에는 올해 고3 아이들의 진출 분야까지 함께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실까요? 전 사실 대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드림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제 교사로서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멋진 우리 열매들이 발표했던 그 졸업생이나 재학생들 뒤에서 헌신하는 학생들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우리 드림학교의 열매들이고요. 꽃들입니다. 이러한 멋진 꽃과 열매를 함께 살리고 그리고 가꾸고 싶으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광성드림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순서가 이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그런 소회를 좀 나눠 주실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성드림학교 학부모 김지영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9년 전 입학설명회가 부쩍 떠오릅니다. 그땐 첫째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공립학교에서 사교육이나 스마트폰 없이 내가 이 아이 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약간 별난 엄마였는데 막상 중학교를 보내려다 보니까 자신감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이 설명회에 와서 이젠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돌아보면 광성드림학교는 저에게 교육에 있어서 든든한 동역자였고 부모가 학교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을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다른 이유로 오셨을 텐데 저희들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우리 이수연 학부모님. 저희 좀 자연스러운가요? 광성드림학교 오신 지 7년 되셨는데요. 처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신앙, 인성, 지성 다 잡아주겠지 그런 로망을 안고 그냥 내 아이 하나 잘 키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공립을 다녔고
이제 뒤늦게 태어난 둘째는 기독교 교육으로 한번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곳을 선택했죠. 그래서 감사하게 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곳은 내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는 서기 힘든 곳이더라고요. 예를 부모 교실 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표 경험과 또 학부모의 활동을 통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사실 신앙으로 잘 포장된 세속적인 욕심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광성 드림에서 말하는 배운 거는 기독교 교육의 성공은 세속적인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다르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날 옆집 아이, 이른바 옆집 아이의 아주 놀라운 성취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너무 진짜 정말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축복해주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첫째를 키울 때는 사실 늘 혼자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실패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으니까요. 사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6년 또 올해도 이제 아이도 저도 즐겁게 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이제 중고등으로 이어질 또 다른 6년 그 여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6년이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광성드림학교에서는 중고등 6년을 하나의 여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 중등가정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3년만 다녀보자라는 생각보다는 6년 동안 쭉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우선정 학부모님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저도 6년 함께 가자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사실 첫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엄마 주도의 사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교육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자녀 교육을 좀 재정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큰아이 중등과정으로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 고등과정이 안타깝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입시 절차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드림에서 보내면서 지금 입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중고등 교육의 연결을 말씀드리자면 중등은 3년으로 초등보다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면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더 짧게 느껴지거든요. 첫째 아이가 중등 졸업하면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교육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3년의 시간 동안 자녀의 재능 그리고 이에 따른 진로, 학업, 진학까지 다 연결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광성드림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등 교육을 통해서 자기 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되고 거치게 되고 그것을 고등으로 연결을 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확장하는 교육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둘째 아이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그 차이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중고등 연계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고등가정으로 입학하시는 가정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있죠. 저희 학년의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 친구들도 좀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앞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는 탁월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래들이 저희 아이가 입시 준비하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진로나 장점들을 친구들이 또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자기의 탐색했던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탐구하고 확장하는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진로를 잘 준비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의 교육의 끝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 이게 입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결정이 끝난 것은 아니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중등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고등에서의 고민이 더 많고 고등보다 성인 자녀의 고민이 더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성드림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는 이런 고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진로를 찾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고 부모는 또 이곳에서 좀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자녀를 돕는 그런 힘을 배우고 길러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 학부모들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독 학부모의 그 소명의 길은 정말 끝이 없는 게 저도 두 자녀를 졸업시키고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걸 깨달았어요. 부모인 우리도 역시 아직도 여전히 성장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광성드림학교 교목인 우리 김정준 목사님의 최근의 명언을 나눠드릴게요. 삶의 목표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성장이다. 정말 그 말씀이 너무 딱 와닿죠. 오랫동안 기다리신 이수진 학부모님도 그 성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네, 저희 큰아이는 지금 초중고 12년에 드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도 왜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방황을 했는데 그때는 저도 아이도 굉장히 불안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 자체가 아이에게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자공학이라는 진로를 찾아내서 관련 탐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둘째 아이도 10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더더더더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고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상담도 받아가면서 지켜봐야 했지만 지금은 고등과정에서 또래 상담 프로젝트 봉사팀을 스스로 만들어서 친구들의 고민도 듣고 해결해주는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을 돕는 아이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드림학교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즉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방황과 고민의 과정까지도 성장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가 꿈을 찾게 되고 힘들었던 아이가 누군가를 돕게 되는 사람으로 자라는 시간, 그것이 드림학교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고비고비 때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 정말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셨는데요. 그런 선생님이 계셨기에 저 또한 그런 힘든 과정들을 버티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광성드림학교만 딱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리가요. 네, 네, 절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과 더불어 부모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네, 12년을 되돌아보면 드림학교의 성장은 정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들을 열심히 들으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했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부모의 시선도 바뀌고 또 그런 저의 노력을 통해서 학부모의 노력을 통해서 그 아이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스마트폰이라든지 사교육 같은 학교 규칙에 대해서도 가족이 함께 동의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깨달은 광성드림학교는 한마디로 학교,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생, 교사, 학부모가 네,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주체가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성장의 열매가 맺히고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결단하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이만 학교에 맡겨서는 드림학교의 교육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드림학교는 아이만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온 가족이 동행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네, 세 분 모두 광성드림학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부르심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또 저는 성장입니다. 성장. 저는 소명이요. 네, 소명. 네, 지금 저는 기독학부모. 기독학부모. 네. 기독학부모, 소명, 성장, 부르심. 제가 좀 순발력을 발휘해서 즉흥적으로 이 키워드들을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기독학부모로 이렇게 갑자기 또 순발력 있게 제시해 주셨어요. 네, 기독학부모로 부르심 받은 우리도 소명을 따라 성장하고 있다. 저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실 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회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네. 처음 드렸던 질문입니다. 학교란 뭐라는 것일까요? 처음과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광성드림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조금 알게 되셨는지, 기대가 어느 정도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맞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지금까지 소개된 여러 활동들, 비전 트립, 우리 땅 맑기, 진로 독서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네팔에 간대 라는 생각이라면 광성드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모든 활동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태도로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해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팔 내년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오신다면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학원 못 다니게 하는 거는 잘 못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이 학교에 알아서 하고 맡겨야겠다. 라는 마음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뭘 하는 곳인지 고민해 보셨다면 가정은 뭘 하는 곳인지 더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은 절대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와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혹시 중학교 때는 그래 저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저렇게 처절하게 고민할 시간은 없어. 그때는 내신 잘 받는 일반고 가서 먼저 우선 진학하고 그때 뭐 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자 라는 마음이시라면 그런 분께는 광성드림 중학교도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드림학교 학생에게 가르치고 바라는 것은 배운 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알고 살아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대학 간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것을 살아보라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소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들으셨듯이 드림은 독서 교육이 밑바탕이니까요. 저도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디를 보다는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했다.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왜였고 언제에 대한 대답은 늘 지금이었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몇 번 소개했고 가끔 얘기해주는 인용구인데요. 저는 저희 드림이들이 누구랑 어떻게 왜에 대한 대답을 드림학교에서 찾았기를 그리고 찾고 있기를
그리고 그 대답을 지금 살아낼 줄 아는 드림이들이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희 미래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께도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방향이시라면, 그리고 같은 비전을 품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금 살아낼 준비가 되셨다면 광성드림학교가 맞는 학교,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 이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학 설명회 이후부터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원서 작성 유의사항이 함께 업로드될 예정이니 잘 숙지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서류 합격자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는 10월 30일에 홈페이지에서 개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학생평가는 1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정입니다. 같은 날부터 보호자 심층 면접이 약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두 분이 모두 계실 경우 보호자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저희 입학 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함께 업로드된 링크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회 학교 추천서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직접 추천자에게 링크를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서류와 추천서가 잘 접수되었는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실로 계속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1차 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해진 양식에 갖추어서 정성껏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학생평가는 국영수 문제풀이를 열심히 준비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광성드림 공동체를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